어서 오세요.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 혹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곧 시작합니다. 제1장 25년의 아픔, 꺼지지 않는 희망. 1988년 여름, 대한민국 서울은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들떠있던 그때 한 사람의 세상은 모든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난 딸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 후로 25년,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엄마 고은자는 단 하루도 딸을 찾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매일 새벽, 동트기 전 어둠을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낡은 트럭에는 딸아이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우리 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꺼지지 않는 모정의 증표였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딸을 향한 그녀의 그리움과 희망만큼은 세월의 무게에도 바래지 않고 더욱 선명해져만 갔다. 이것은 그 길고도 처절했던 기다림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은자의 하루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은 뒤 낡은 1톤 트럭을 몰고 가락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싱싱한 채소를 떼어와 자신의 작은 가게에 진열하는 것이 그녀의 25년 된 일과였다. 시장 한 구석, 은잔의 채소가게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채소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바로 25년 전 5살 난 딸 유나를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아이 아빠는 유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에 은자에게 유나는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내 딸 유나 하나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 소박한 목표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유나를 데리고 나와 가게 한쪽에 앉혀두고 손님을 맡고 있었다. 한 중년 여인이 채소값을 자꾸만 깎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한 번 깎아드렸으니 그 값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손님과 옥신각신하며 겨우 물건값을 받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바로 앞 공터에서 놀고 있어야 할 유나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유나야, 유나야, 너무 놀라 손님이고 뭐고 다 밀쳐낸 뒤 은자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유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의 딸. 그렇게 5살 난 딸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25년, 은자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월을 견뎌냈다.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시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채소를 팔았다. 혹시라도 유나가 이곳을 기억하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은 종종 그녀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세요? 덕분에 저희는 늘 신선한 채소만 먹네요. 그럴 때마다 은자는 쓰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꿈은 하루라도 빨리 이 가게를 접는 거예요. 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딸을 찾지 못하는 한 그녀는 이 시장을 떠날 수 없었다.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떼고 가게에 돌아와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시선은 늘 시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혹시라도 기적처럼 유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녀의 낡은 트럭에는 300여 일치 보일 24시간. 빛바랜 유나의 사진과 함께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 한유나. 1988년 당시 5세 여자아이. 1988년 엑스월 엑실 XX 시장에서 실종. 이 아이를 보셨거나 인상차기가 비슷한 30세가량의 성인 여자를 보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엄마 고은자. 매년 은자는 전단지를 새로 뽑았다. 유나의 사진은 5살 때 모습 그대로였지만 실종 당시 나이 옆에는 현재 추정되는 나이를 덧붙여 적었다. 분명 살아있을 것이다. 내 딸은 지금 어딘가에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있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그 희망 하나로 그녀는 지난 25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처음에는 혼자서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지만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아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은자씨, 그 전단 나도 한 장 주게. 내 가게 앞에 붙여 놓을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은자는 늘 고마움을 느꼈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꼭 그 상인들의 가게에서 사곤 했다. 딸을 찾기 위해 그녀가 해보지 않은 일은 없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수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실종 아동 찾기 방송이란 방송은 모조리 출연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뒤로는 각종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와 SNS에도 유나의 정보를 올리고 매일같이 확인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엉뚱한 제보이거나 심지어 그녀의 아픔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들의 접근이었다. 돈을 노리고 딸을 찾았다는 거짓 연락에 속아 거액의 돈을 날린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어떤 여자는 자신이 유나라며 나타나 막무가내로 우기기도 했다. 제가 아주머니 딸이 맞다니까요. 저 어릴 때 이 시장에서 길 잃었어요. 하지만 은자는 그 여자의 얼굴만 봐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 딸의 얼굴을 어미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아가씨, 우리 딸 아니에요. 생김새부터 다른걸요. 아니, 25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데요. 저 성형도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확인이라도 해보겠냐고 물으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곤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은자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주변 상인들은 그런 그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희망을 버리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하기도 했다. 은자씨, 이제 그만하면 됐어. 마음고생 그만하고 이제 당신 인생을 좀 살아. 유나가. 만약에라도 이 세상 살 사람이 아니라면 어쩔 거야.
아니야, 우리 유나는 그런 애 아니야.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은자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면 홀로 눈물로 지사오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딸을 잃었을 때 30이었던 그녀는 어느덧 50 중반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5년의 세월이 통째로 날아간 듯 낯설기만 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일찍 일어나 물에 밥 한 숟갈을 말아 김치와 함께 대충 넘기고 집을 나섰다. 트럭 시동을 걸고 오늘도 변함없이 딸의 전단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유나야, 내 딸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네가 돌아올 그날까지 엄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2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애절하게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2장 거리에서의 운명적 마주침. 그날도 여느 달과 다르지 않은 새벽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고은자는 어김없이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밤새 뒤척이며 설친 잠이었지만 딸 한유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다. 덜컹거리는 트럭을 몰고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25년째 매일 반복되는 습관과도 같은 행동이었다. 시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적했던 도로 위로 갑자기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칼치기 하듯 그녀의 트럭 앞으로 끼어들었다. 어머나 은자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트럭은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간신히 멈춰 섰다. 다행히 추돌은 피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은자의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거칠게 뛰어댔다. 아니, 운전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잔뜩 흥분한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며 차에서 내리려 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쨌든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했다. 그런데 그녀가 차문을 열기도 전에 문제의 외제차에서 젊은 여성 운전자가 먼저 내리더니 성큼성큼 그녀의 트럭 쪽으로 다가왔다. 아니, 지금 끼어들기를 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큰소리야. 은자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쏘아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은 은자의 트럭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트럭 옆면에 붙어있는 낡은 전단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한 표정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요, 아줌마. 이 사진 누구예요? 젊은 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전단지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은자는 어리둥절했다. 내 아이 사진은 왜요, 혹시? 혹시 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난 25년간 수없이 겪었던 실망감 때문에 섣불리 기대하려 하지 않았다.
누구냐고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냐고요? 젊은 여성은 거의 절규하듯 다시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니, 거기 적혀 있잖아요. 내 딸이라고. 25해 전에 잃어버린 내 딸 한유나라고요. 은자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네, 5살 맞아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닌데. 젊은 여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자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혹시 이 사진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제발요. 아줌마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에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늘 품고 다니던 유나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을 받아든 젊은 여성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 5살 백이 유나의 얼굴과 트럭에 붙어 있는 전단지 사진을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참을 수 없다는 듯 와락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딸 사진을 보고 오열하는 모습에 은자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유나를 아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은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줌마, 저 일단 자리를 좀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진 속 아이, 제가 아는 아이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삼켰다.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무서워진 은자는 일단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기, 일단 차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 유나랑 무슨 관계인데요? 젊은 여성은 거침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는 은자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은자는 망설였다. 지금 당장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로 따라오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절박한 눈빛과 제가 아는 아이 같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어쩌면 정말 25년 만에 딸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젊은 여성의 벤츠는 한참을 달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다. 은자도 황급히 트럭을 세우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젊은 여성은 이미 차에서 내려 초조하게 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갑에서 유나의 사진을 꺼내 건넸다. 젊은 여성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슬픔,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쁨. 정말 이 아이가 아줌마 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한유나예요. 혹시 어디서 봤어요 혹시? 아가씨 친구예요? 아니면 혹시 은자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우리 유나가 입양이라도 되어서 아가씨 집에. 그러나 젊은 여성은 은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자기가 궁금한 것을 먼저 물어왔다.
어떻게, 어떻게 잃어버리셨어요? 무슨 사연인데요? 25년 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여름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 남편은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어린 딸애를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한쪽에 애를 앉혀두고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손님이 채소 값을 자꾸 깎아달라고 흥정을 해와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어요. 정말,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은자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아이를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아니, 그럴 리가요. 내가 지난 25년 동안 우리 유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경찰서 신고는 물론이고 방송이란 방송은 다 나가고 인터넷에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은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다. 아가씨, 자꾸 질문만 하지 말고 이제 아가씨가 대답할 차례예요. 우리 유나를 매일 본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얘. 그러자 젊은 여자가 쓰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은자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선글라스에 가려졌던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야무지게 담은 입술까지 그 얼굴은 너무나도 낯이 익었다. 세월의 흔적이 더해지고 세련된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어린 소녀의 모습은 은자가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너 혹시 유난히 은자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젊은 여성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힘겹게 끄덕였다. 그 순간 25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제3장 재회의 눈물, 그리고 25년의 이야기, 고요한 공터, 싸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지난 25년간 딸을 찾아 헤맨 어머니 고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을지도 모르는 젊은 여성 한유나였다. 유나의 손에는 은자가 건넨 빛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빼기 여자아이가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쓰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가을 햇살 아래 마침내 온전히 드러난 그녀의 얼굴, 은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선글라스에 가려졌던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의 선까지 세월의 덮개와 세련된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 숨겨진 어린 소녀의 윤곽은 은자가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어왔던 바로 그 딸, 유나의 모습이었다. 유나야, 너? 정말, 우리 유나. 만니 은자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꿈이 아니기를,
제발 이 모든 것이 헛된 망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유나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여 있던 눈눈물이 마침내 굵은 물방울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25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무게와 그리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 마침내 유나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유나를 끌어안았다. 유나야, 내 딸 유나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25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기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세상에는 오직 두 모녀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울음을 그친 두 사람은 공터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직도 서로의 존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거냐? 유나야?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엄마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5살 때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던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나요.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울다가 경찰 아저씨 손에 이끌려 파출소에 갔고 며칠 뒤에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은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보육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두 분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저도 두 분을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자랐어요. 부족한 것 없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유나의 말에 은자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질투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딸이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잘 자랐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그 행복 속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쩌면 생모가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유나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그때 처음으로 제 어릴 적 이름이 한유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주셨어요. 유나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풀어 은자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은자가 유나의 5살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 걸어주었던 은으로 된 작은 별 모양 목걸이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흠집도 나 있었지만 그 모양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목걸이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내 딸 윤에게 엄마가 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유나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보육원에 올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원 원장님께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양부모님께 입양될 때 혹시라도 나중에 생모를 찾게 될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며 함께 건네주셨대요. 그럼 그때 바로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안 했니?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20해 동안 친부모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분들이 사실은 저를 입양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딘가에 저를 낳아준 생모가 계시다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양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양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뿌리는 어디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러다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이라니, 네, 아주 생생한 꿈이었는데 제가 어두컴컴한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 채소 가게에 불빛이 보이는데 아무리 걸어도 그 가게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 꿈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어요. 유나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서 다시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냥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신호대기 중에 우연히 옆 차선에 있는 트럭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트럭 옆면에 붙어 있는 낡은 전단지, 제 어릴 적 사진과 너무나도 닮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채소 가게, 그리고 그 아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줌마 차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은자는 딸의 기구한 운명과 지난 25년간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 그랬구나. 우리 유나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은자는 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괜찮다. 유나야,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있을게.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25년 만의 재회?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간절히 뻗어왔던 두 개의 손이 마침내 맞닿은 순간이었고, 멈춰버렸던 모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아직 서로에게 묻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나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모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제4장 퍼져나가는 기쁨, 함께 나누는 행복.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던 고은자와 한유나는 마침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파르르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핏줄의 끌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말, 정말 꿈만 같다. 유나야, 네가 이렇게 커서 엄마 앞에 나타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 거니? 은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의 얼굴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유나 역시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글썽겼다. 엄마,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그랬을 테지.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오늘 아침에도 내 전단지를 트럭에 붙이면서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우리 유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잠시 후 은자는 마치 이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아참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시장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우리 시장 언니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장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과일 가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은자 지금 내 말 잘 들어 나. 나 우리 유나 찾았어. 우리 딸 유나. 25년 만에 찾았다고 수화기 너머로 과일 가게 언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외침과 함께 주변이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자는 거의 울부짖듯이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축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유나야, 어서 가자. 다들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를 거야. 은자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시장으로 달려갔다. 유나도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면서도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미소를 띤 채 엄마의 뒤를 따랐다. 은자의 채소 가게 앞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일을 멈추고 그녀의 가게 앞으로 몰려들어 두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은자와 유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은자씨 정말이야 정말 유나 찾은 거야.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이런 기적이 다 있네. 상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두 사람을 애워쌌고 몇몇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지난 25년간 은자가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들을 들고 와 윤에게 건넸다. 과일 가게 언니는 가장 크고 맛있는 사과 한 상자를, 생선 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갈치 몇 마리를, 떡집 할머니는 손수 만든 따끈한 인절미 한 접시를 내밀었다. 유나는 갑작스러운 환대와 선물 공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이고, 우리 유나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컸네.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고생 많았다. 은자씨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 덕담과 축복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나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엄마를 향한 깊은 연민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와 자신을 응원해 온 또 다른 가족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유나가 은자의 앞에 등을 보이며 쪼그려 앉았다. 엄마, 내 등에 업혀요. 뭐? 뭐라고 네가 왜 엄마를 업어? 은자는 당황해서 물었다. 됐으니까 얼른 업혀요. 오늘 같은 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온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야죠. 유나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재촉했다. 주변 상인들도 옳지 잘한다. 유나 아가씨, 은자 씨. 어서 업혀 딸이 효도한다는데 뭘 망설여? 라며 부추겼다. 은자는 못 이기는 척 딸의 등에 업혔고 유나는 엄마를 번쩍 업고는 시장 골목을 한 바퀴 크게 돌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고생 끝. 이제 제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유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시장 사람들은 더욱 큰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은자는 딸의 등에서 내려다 보이는 익숙한 시장 풍경과 자신들을 향해 손뼉치며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5년 전 바로 이 시장에서 딸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녀였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시장에서 잃었던 딸의 등에 업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딸의 따뜻한 등과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채소 가게 앞으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엄마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즉석에서 무언가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저 낡은 전단지는 떼어버려야죠.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 후 유나가 보여준 새로운 전단지 시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은자와 유나 두 사람의 최근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25년 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녀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딸 한유나 올림. 은자는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절박한 문구 대신 엄마를 찾았습니다. 라는 기쁨의 메시지가 적힌 전단지라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트럭에 붙어 있던 유나의 어릴 적 사진 전단지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나가 새로 만들어준 전단지를 정성스럽게 붙였다. 시장 상인들도 저마다 자신의 가게에 붙여두었던 낡은 전단지를 떼어내고 유나가 출력해준 새 전단지로 바꿔 붙이며 함께 기뻐했다. 그날 은자의 채소 가게는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날보다도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25년의 기다림과 아픔이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시장 전체가 두 모녀의 기적 같은 재회를 축복하며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 차올랐다. 퍼져나가는 기쁨은 그렇게 모두의 것이 되어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5장 두 가족의 만남, 그리고 깊은 감사. 시장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꿈 같은 하루를 보낸 고은자는 며칠 후 딸 한유나의 주선으로 유나의 양부모님과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다. 약속 장소는 유나의 양부모님이 살고 있는 서울 시내의 조용하고 아늑한 레스토랑 룸이었다. 은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길러준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렘과 긴장으로 지새웠다. 어떤 분들일까?
혹시라도 자신을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오갔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는 딸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유나가 먼저 마중을 나와 은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두 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엄마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셨어요. 유나의 따뜻한 격려에 은자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룸 안으로 들어서자 온화한 인상의 중년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유나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은자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이고, 사부인.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양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은자의 손을 잡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저야말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유나를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유나의 양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권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유나 어머님, 저희가 유나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하던지 한눈에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을까? 우리가 그 상처를 다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유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저희가 먼저 어머님을 찾아뵙고 유나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유나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혼란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유나를 빼앗길까봐 겁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유나는 하늘이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솔직한 고백에 은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유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두 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당연하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유나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두 분께 이런 마음고생까지 안겨드렸으니 은자는 지난 25년간 유나를 찾아 헤매면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파렴치한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유나의 양부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저희가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 알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양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유나가 20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여전히 유나를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유나가 원한다면 언제든 생모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가지고 있던 이 목걸이도 돌려주었고요. 그녀는 유나가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가리켰다. 하지만 유나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겪었을 혼란과 아픔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기다려준 양 부모님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께서 우리 유나를 이토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진실을 알려주실 용기까지 내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적 같은 날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은자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두 분께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두 가족은 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양부모는 유나가 어렸을 때 얼마나 총명하고 사랑스러웠는지, 학교에서는 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은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이 직접 유나를 키운 것처럼 기쁘고 뿌듯했다. 그녀는 유나가 5살 때까지의 짧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유나가 좋아했던 음식, 자주 부르던 노래, 그리고 잠들기 전 꼭 안아달라고 조르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유나는 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때로는 통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고 울며 그동안의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유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네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이나 거리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두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끈끈한 유대감과 감사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유나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양어머니가 은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언제든 편하게 저희 시장 가게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제일 싱싱하고 좋은 채소들로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은자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의 만남은 두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딸 한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2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된 것이었다. 젬벽 6장 이어쓰는 삶의 일기. 한유나의 양부모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고은자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는 듯했다.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딸 유나와의 새로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했다. 유나는 주말마다 엄마의 시장 가게를 찾아와 일손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은자 역시 딸이 운영하는 세련된 사무실을 구경 가기도 하고, 유나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딸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냈기에 처음에는 어색한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핏줄의 끌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장벽보다도 강한 것이어서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유나는 엄마의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말투와 소탈한 성격을 사랑했고, 은자는 딸의 세련된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발견하며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유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이제 시장 가게 근처의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저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제가 엄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드릴게요. 은자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25년 동안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과 그곳에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괜찮다. 유나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리고 아직은 이 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 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곳인데 이제 너를 찾았으니 이곳에서 너와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고 싶구나. 유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엄마의 낡은 집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꾸며드리기 위해 애썼다.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집 안팎을 청소하고 낡은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두꺼운 이불과 난방용품도 살뜰히 챙겨드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유나와 함께 집 안대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은자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아기 옷까지 몇 점과 함께 겉표지가 누렇게 변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그러나 유나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단 한 줄도 더 쓰지 못했던 그녀의 육아일기였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엄마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물었다.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들었다. 첫 장에는 1983년 X월 X일 우리 아가 유나가 세상에 온 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라는 감격에 찬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유나의 작은 손짓 하나, 옹알이 한마디에도 기뻐하고 감동했던 젊은 날의 자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일기장은 정확히 1988년 X월 X일 유나를 잃어버리기 바로 전날의 기록에서 멈춰 있었다. 내일은 우리 유나 손잡고 시장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붕어빵도 사줘야지. 우리 딸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다오.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유나 역시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지난 25년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한참을 울고 난 후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일기장, 네가 시집 갈 때 주려고 매일매일 썼던 건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구나. 유나는 엄마의 손에서 낡은 일기장을 받아들고는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펼쳐진 새하얀 빈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이 일기장 다시 쓰면 되잖아요. 25년 만에 다시 쓰는 육아일기.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유나의 밝고 긍정적인 말에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육아일기라니 네가 이제 다 커서 시집가도 시원찮을 나이인데 무슨 육아일기냐? 에이, 엄마 눈에는 제가 아직도 5살짜리 아기잖아요. 안 그래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몸만 컸지. 엄마 앞에서는 저 아직도 철없는 딸인걸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2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로 이 일기장을 가득 채워요. 그날부터 은자는 정말로 25년 만에 다시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하얀 종이 위에 한자 써내려가는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유나를 다시 만난 날의 기적 같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유나와 함께 보낸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유나를 통해 새롭게 느끼게 된 삶의 기쁨과 감사함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갔다. 오늘 우리 유나가 엄마 가게에 와서 함께 채소를 팔았다. 2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내 딸이 이제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엄마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구나. 꿈만 같았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유나를 보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특히 과일 가게 언니는 유나에게 줄 거라며 가장 크고 좋은 사과 한 상자를 챙겨 주었다. 유나가 그 사과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유나가 양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유나의 양어머니께서 먼저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이제 우리 유나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윤에게 2명의 엄마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2 엄마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다. 일기장은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갔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실감만을 기록하는 슬픈 육아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모녀의 사랑 이야기였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기록이었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행복의 증거였다. 은자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 유나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시 쓸 수 있게 된 삶의 일기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인생 시계는 이제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로 다시금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녀의 일기장 다음 페이지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제7장 소박한 행복, 그리고 빛나는 미래. 시간이 흘러 고은자와 한유나 모녀의 삶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이 강물처럼 흘렀다. 25년이라는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 없는 것처럼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유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엄마의 낡은 집을 찾았고,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때로는 유나가 엄마의 시장 가게 일을 돕기도 했는데,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는 모습은 시장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이고, 우리 유나 사장님, 그런 험한 일은 안 해도 되는디. 과일 가게 언니가 놀리기라도 하면 유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이모님도 참, 우리 엄마 일인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 그 모습에 은자는 더 없는 행복과 함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은자는 더 이상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딸을 잃어버렸던 그 아픈 기억의 장소는 이제 딸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낡은 트럭에는 더 이상 빛바랜 딸을 찾는 전단지 대신 유나가 만들어준 엄마를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자랑스러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시장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은자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늘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엄마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양 부모님께 배운 세련된 서양 요리 솜씨를 발휘했고, 은자는 난생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음식들에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세상에, 유나야, 이게 다 네가 만든 거란 말이냐? 어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할 줄? 아니, 에이.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엄마가 맛있게 드셔주시니 너무 기뻐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나는 엄마에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양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자는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삶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유나의 양부모님 역시 은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종종 은자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명절이면 유나와 함께 은자의 시장 가게를 찾아와 살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어려워했던 두 어머니였지만 유나라는 사랑스러운 연결고리 덕분에 이제는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은자는 윤에게 2명의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유나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패션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사업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다. 엄마, 이제 시장 일은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편하게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엄마 평생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만큼 돈도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유나야, 엄마는 아직 일할 힘이 있단다.
그리고 이 시장은 엄마에게는 네가 돌아온 기적의 장소이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한 내 이웃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 네가 이렇게 잘 커서 엄마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단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다. 대신 그녀는 엄마의 가게를 좀 더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리모델링해 주었고, 엄마가 힘들게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통망을 연결해 주었다. 덕분에 은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남는 시간에는 유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두 모녀는 함께 지난 25년 동안 멈춰있던 육아일기를 다시 채워나갔다. 유나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새기며 함께 웃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지냈던 시간 동안 각자가 겪었던 아픔과 그리움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그려나갔다. 오늘 유나가 나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갔다. 25년 전 어린 유나 손을 잡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내 옆에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는 딸의 모습은 그보다 더 아름다웠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좋은 곳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유나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자.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거의 다 채워져 갈 무렵, 유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최근 양 부모님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교제 중이었고, 이제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자는 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다. 그래? 유나야,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단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네가 사랑하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얼마 후 유나는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잡고 엄마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렸다. 결혼식 날, 은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감사와 기쁨, 그리고 딸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축복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결혼 후에도 유나는 여전히 엄마 곁을 자주 찾았고, 사위 역시 친아들처럼 은자를 살뜰히 챙겼다. 시간이 흘러 유나가 예쁜 손주까지 안겨주었을 때, 은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끔 시장 한쪽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25년 전 바로 이 시장에서 딸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은자는 더 이상 낡은 트럭에 전단지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게 한쪽에는 유나와 사위, 그리고 손주와 함께 찍은 활짝 웃는 가족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고맙다. 유나야, 엄마에게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선물해 주어서 사랑한다. 내 딸아. 그녀의 삶은 이제 슬픔과 그리움 대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25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는 마침내 눈부신 기적으로 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 25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애끓는 모정,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과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고은자와 한유나 모녀가 겪었던 아픔과 시련,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행복을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마음속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진솔한 모습과 깊은 울림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